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orlando 킴의 투자 노트 하나 보겠습니다. 주가가 좀 하락하니까 좀 힘든 모양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을 때 힘든 모양이 있다는 자체는 자꾸만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 시간만 알면은 옵션하면 됩니다. 한 달 안에 끝나는 것들이 옵션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것들에다가 시간까지 안다. 자, 그렇게 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폭망할 확률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타이밍을 갖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타임을 가지고 가면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간을 가지고 길게 보시면서 가야 답이 나오는 거지. 오늘 사서 한 달 후에 실적이 안 나면 끝이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돈을 벌 수가 없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 매수, 장기 투자를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죠. 샀는데 떨어지죠. 그럼 더 사죠. 자, 그 이유는 들어갈 때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 밸류에이션을 다 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은 귀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겠고, 자, 진입할 때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면은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여기 하자가 빠졌는데 밸류에이션을 갖다 계산을 하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자. 그래서 들어갈 때, 엔트리 할 때, 들어갈 때 시점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들 다 계산하고 들어가야지.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것도 많이 약간 떨어졌다. 자, 그렇게 해서 무조건 들어갔다. 자, 그렇게 하면 물릴 확률이 더 많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때도 반드시 저점에서 떨어졌을 때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보고, 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매력이 있구나 했을 때 들어가는 거지. 주가가 약간 떨어졌다고 들어간다.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들이 간다 할 때가 고점이고 안 간다 할 때가 저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물론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남들이 간다고 할 때가 훨씬 더 고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 종목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간하고 밸류에이션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요것만 지키시더라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후에는 기업의 성장과 성장을 갖다 계속해서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사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회사가 계속해서 크나고 있는지, 농부가 씨를 뿌리고 회사가 잘 크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만이 그 회사에 갖다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관찰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회사가 가다가 뭐 꺾일지 안 꺾일지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 폭락할 때도 이유가 있겠죠. 뭐 공매도 같은 거 보고서가 났을 때 폭락을 했는데, 자,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정확한 이유가 아니었다면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공부가 안 됐으면 다 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 이 정도만 지키시면은 크게 일단 물리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세이브로에 나타났던 자료인데 한 달 동안에 개인들이 일단 순매수 결제했던 것들 있죠. 그래서 어느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느냐 했을 때 유나이트 헬스 그룹 있죠. 유니엘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 사고 이랬는데 빠질 땐 안 사다가 또 올라오니까 또 사고 있죠. 자, 그런 것들 그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또 많이 샀습니다. 자, 물론 뭐 나쁘진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고점일 때 사는 것보다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좋겠죠. 쫓아가서 사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일단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샀습니다. 자, 거기다가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뭐 이런 것들, 피그마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지금 이제 팔란티어 요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현재까지도 사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사고 있는데, 지금이 살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팔란티어 위클리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P 레이쇼 있죠. TTM 기준입니다. TTM은 과거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P 레이쇼 이런 것들은 과거 기준은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과거를 일단 차트니까 과거 기준을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600배까지 올라왔을 때인데, 자,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있죠. 그때도 상당히 일단 밸류에이션이 많이 뛰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 요때 있죠. 요때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나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뛰었을 때고, 요때 역시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뛰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다. 자, 그 다음에 요럴 때 전봉이 났을 때 좀 들어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제가 130불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높은 가격에 굳이 일단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는 살 필요는 없겠죠. 물론 있는 분들은 들고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신규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값, 즉 말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값 자체가 낮을 때 사야 답이 나오는 거지 굳이 높아 있는 가격을 사봤자는 먹을 것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살 때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올라갔을 때 일단 약간만 떨어졌다, 올라가서 약간 떨어졌다 했을 때 무조건 또 살 때는 아니다. 자, 그 이유는 내가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하지 않고 들어가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차트 보고 사고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 계속해서 일단은 더 올라갈 거 알고 또 사고 있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야 되는데 130불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좀 보유자 영역이 아니었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 위클리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P 레이쇼입니다. P 레이쇼인데 요거 자체는 TTM 기준입니다. 과거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고점에 있을 때 있죠. P 레이쇼가 고점에 있을 때 거의 다 양봉입니다. 최고점, 단기 고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자,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는 지금 이제 양봉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굳이 양봉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매수할 때는 음봉에 들어가야 되지. 자, 그렇다면 음봉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펀더멘탈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게 한번 팁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145불대라든지 그 150불대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600까지도 가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비싼 가격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럼 먹을 필요도 없겠고 자, 먹는 것도 적겠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는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때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구할 때는 우리가 PER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정도만 대충만 알고 계셔도 굳이 높은 가격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DCF도 있고 절대평가 있죠. 디스카운트 캐시플로. 자, 이런 것들을 할인율 구하고 외역도 올려가지고 다 구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정확하게 맞느냐? 자, 정확하게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장이 꾸준하게 가는 맥도날드인지 쉐이크앤쉐이크 이런 것들이 맞는 거지 성장주가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구하는 첫째 조건은 지금 대차대조표의 매출액이라든지 손익계산서 매출액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익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알 수 있다면 CPA라든지 CFA가 돈을 다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우리가 좀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데 큰 문제가 없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해보시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고점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지 말자.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내부자 매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알렉산드 칼프라든지 스테판 앤드류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틀었습니다. 물론 텐비 5-1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튼 것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이 틀었다는 거겠죠. 자, 물론 튼다고 해서 주가가 안 가는 건 아니죠. 주가가 이번에도 조금은 더 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물량을 털 때보다는 아무래도 살 때 있죠. 주식을 살 때가 주식을 더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사는지 아니면 일단은 좀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은 체킹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팔란테는 지금 사고 있는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매도 압력이 훨씬 더 세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수들이 샀을 때 왜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윤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나이트 헬스그룹 한번 보시게 되면 요때죠. 그래서 300불을 깰 때 있습니다. 자, 그 깰 때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샀느냐 선수들이 있죠. 프레지던트, CEO, 그 다음 딜렉트 이런 이사들이 2,500만 달러, 그 다음 50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돈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왔다는 이유는 자기 회사가 상당히 많이 가치평가가 저렴하게 돼 있으니까 충분히 일단 들어올 만한 그게 되겠죠. 300불대 이렇게 깨졌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냐? 자, 그렇지 못하고 더 빠졌다는 겁니다. 300불 미만으로서 더 빠지면서 250불대까지도 한번 내려갔죠. 자, 그렇다면 이때가 지금 밸류에이션 해서 들어갔는데 밸류에이션이 깨져서 더 내려갔을 때는 매수의 관점인지 아니면 들고 갈지 계속해서 회사를 갖다가 관찰했으면은 이런 것들은 들고 갈 때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때 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요거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지는데 올랜도 때문에 주가 지금 돈 다 날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또 아무 말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을 갖고 가야 되는데 요 빠지고 나서 몇 달 갖다 견디지 못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털어버리고 손절하고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갖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면 내려간 이유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도 충분히 반등될 수 있는 이유들 자, 그 다음에 일단 분할 매수 하셨으면 충분히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야만 우리가 주식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해서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자, 내려가도 우리가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자,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쪽에 너무 많이 저평가됐다. 그럴 때는 우리 충분히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회사다.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선수들이 매수했을 때 있죠. 매도보다는 매수했을 때가 주가가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때 좀 주가가 폭락했을 때 밸류에이션 자체가 거의 10D라든지 20도 안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일단 저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후에 제가 한 15일인가 10일 정도 지나니까 주가가 좀 빠지니까 지금부터 매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게 많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 빠질 때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들어먹었죠. 자, 그 이유가 못 견딘다는 겁니다. 못 가져간다는 거죠. 못 가져간다는 것들. 시간을 가지고, 타임을 가지고 가져가야만이 주가를 버는데,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지 못하고 한 달, 아니면 두 달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뉴욕으로 존 F 케네디로 왔는데, 자, 그때 일단 지금 이제 줄을 쭉 서 있었습니다. 그때 와서 일단 플로리다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왔으니까 무조건 빨리 타려고 했죠. 빨리 타려고. 근데 사람들이 길을 쭉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양이 있었고, 가려고 하니까 스튜디오스가 계속 막았죠. 왜 그때 처음부터 가지 못하게 막았는지 이제는 아는데, 그때는 일단 뭐 베테랑 타고, 그 다음에 장애인 타고, 그 다음에 일단 나중에 이제 줄 서서 타고 있는데 무조건 빨리 가려고 하니까 제지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줄을 서고 이런 개념들,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가야만이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을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빨리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수수료만 날리고 돈만 날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샀으면은 적어도 일단 몇 개월 정도는 기다리시고 1년 이상을 기다린 후에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생각하셔야 되지. 이걸 갖다가 3개월 안에 끝내겠다, 1개월 안에 끝내겠다, 5개월 안에 끝내겠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간상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을 두시고 일단 가져가시고 적어도 1년 이상은 들고 가셔야만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P/E 레이쇼 일단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일단 240배수죠.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5년 동안의 평균이 133배수입니다. 뭐 섹터 평균하고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겠고, 자,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5년치보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P/E 레이쇼 패그 배수 본다더라도 6.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섹터 평균은 1.87인데, 자, 패그 배수는 P/E를 갖다가 5년 동안의 이익 성장률로 나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성장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낮아져겠고 1보다 적은 것이 좋은데 뭐 1보다 적어서 한 0.2, 0.3 이렇게 나있으면은 요게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6까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장률이 그렇게 지금 이제 높지가 못하다는 거 이야기 되겠죠. 지금부터의 성장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줄 만큼의 성장률은 되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S 레이쇼 TTM 기준으로 봤을 때도 30배수인데 여기는 105배수니까 상당히 높죠. 단지 일단은 캐시프로에 대해서 자, 그렇게 시가총액 했을 때는 그거는 조금 비슷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서 내려왔다고 해서 좀 들어갈 때는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갖고 우리가 좀 봐야 될 때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것만 아셔도 충분히 지금 들어갈 때인지 안 들어갈 때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비슷한 회사들끼리의 P 레이쇼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세일즈폴스라든지 인투이트, 그 다음에 스노우브레이크라든지 서비스나우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게 된 P 레이쇼 1년 기준으로서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242배수죠. 근데 스노우브레이크는 200배수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일단 패그 배수 보시게 되면 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6.04 배수죠. 여기는 4.1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것보다도 높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조금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싱킹 알파에서 볼 수 있는데, 자, 메인 화면에 오셔서, 자, 요 링크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일단 싱킹 알파 프리미엄 첫 번째 있습니다. 요 정도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일단 뭐 세일하고 있으니까, 자, 요런 것들 우리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의 성장이 없느냐? 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장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26년도 있죠. 이때도 34, 그 다음에 35, 45, 그 다음에 33%까지 계속해서 매출의 성장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쁘지가 않다는 이해가 되고 있죠. 매출의 성장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매출의 성장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좀 가격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P가 있는데 E가 있죠. 그래서 매출의 성장을 통해서 이익도 계속해서 30%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은 성장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갖다가 너무 많이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PS 성장률도 마찬가지죠. 31%, 38%, 37%, 뭐 38%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30% 이상의 EPS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자, 패그 매수로 봤을 땐 이 성장보다는 이 성장이 훨씬 더 지금 이제 우리가 가격대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가격이 훨씬 더 빨리 이익의 성장보다도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플랫되고 있을 때 얘가 일단 시간을 가지고 더 가게 되면은 가격이 좀 좁혀지겠죠. 즉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P 레이쇼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요거 자체가 너무 높게 지금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다 가려면은 이 정도 쫓아가려면은 이익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시간을 두면서 이익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 방법들 하나. 그다음에 얘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이거하고 좀 가격이 조금은 좀 거리감이 스프레드가 좀 좁아지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좀 내려온다든지 시간이 가게 되면은 수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정 가격으로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보게 되면 지금 P 레이쇼가 한 210배수 정도 되고 있죠. 아까 보셨던 230배수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순이익 구할 때 주식수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 기간마다 기간을 어떻게 분기로서 실적을 해서 했던 건지 그런 것마다 다를 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간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주식수 요건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지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보셨듯이 5년치 평균이 133배수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전체 평균 한 108배인데, 자, 그거보다는 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2027년도 1.17에 EPS를 땡겨왔을 때, 자, 그때 보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한 156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EPS를 땡겨왔을 때는 133배수 정도 주게 되면은 111달러 정도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가격이 아니라 2027년도 걸 땡겨와서 쓰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150불대 밑에 들어가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자 했죠. 자, 그 뜻이 여기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하나만 일단 단계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여러 개 일단 밸류에이션 해보신 후에 그에 대해서 스프레드를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크게 일단 물리진 않는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차트와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이 맞는지를 일단 체킹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한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조정받고 있고, 그 다음 20주선에서 지지받고 있죠. 자, 그 다음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이 직전 고점이 있죠. 그래서 250불대, 125불대, 한 130불대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30에서 150불대 사이에 온다면 조금씩의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좀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면은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자체가 아무래도 P값이 너무 높게 되고 있으니까 좀 내려왔다는 것들. 그 다음 어닝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타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차트까지 조금 더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밸류에이션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것도 아니고 한 달 후에 파는 것도 아니고 두 달 후에 파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1년을 보면서 1년 이상을 보면서 들고 가야만이 주가 자체에서 우리가 먹을 폭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